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또 한 번 많은 양의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세찬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올해 장맛비는 벌써 장마철 평균 강수량을 훌쩍 넘길 정도로 많은 비를 쏟았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보시면 거대한 비구름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번 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겠고요. 대구와 경북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호우특보 상황 보시면 현재 울진과 영덕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강풍과 함께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내리는 지역과 내리는 강도가 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100에서 200mm의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겠고요. 경북 북부를 포함해 많은 곳은 최대 2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은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거센 장대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내일 정체전선이 물러나며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다시 오르겠고요. 비는 잠시 물러났다가 토요일부터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악의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에서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확을 코앞에 둔 사과가 수두룩하게 떨어지는가 하면 아예 논밭이 통째로 토사에 휩쓸려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아직 피해 집계가 시작 단계인 만큼 피해 규모는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영주 풍기읍의 과수원 한가운데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움푹 파였습니다. 키운 지 10년이 넘은 사과나무 300여 그루는 뿌리째 뽑혀 쓸려나갔고 바닥엔 사과가 셀 수 없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콘크리트 농로가 원래는 제가 있는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끊어져서 낭떠러지로 변했습니다. 한창 출하가 시작된 아오리 사과는 수확조차 못한 채 파묻혔습니다. 이대로라면 2달 뒤 수확하는 부사 사과도 수확량이 작년보다 80% 넘게 줄어들 걸로 보여 농민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콘크리트 길을 치고 저 밑에 가수원에 덮어버렸어요. 농민으로서 여기 보면 자식 잃은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인근 예천 감천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고추밭과 콩밭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논이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토사의 벼가 모두 파묻혀 흔적조차 없어졌고 농사용 상자 수십 개와 쓰레기 더미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나흘간 5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경북에서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3천여 농가에서 2,161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집계됐고 작목별로는 벼가 891헥타르, 사과가 123헥타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와 닭, 돼지 등 가축 10만여 마리가 폐사했고 도로 사면과 하천 교량이 유실되는 등 258건의 공공시설물 피해도 집계됐습니다. 문경 동로 59번 국도와 안동 예안 933호선 지방도는 복구가 완료돼 통행이 재개됐지만 예천과 영주의 901호선과 예천 은풍 927호선, 봉화 무랴 915호선 등 6개 지방도는 여전히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산림 인근 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르면서 산림청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산림청 소속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49개 경찰서는 인력 380여 명을 동원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찾아 사전 주민 대피 조치 등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지자체로부터 주민 대피 요청이 있을 경우 마을 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어제부터 잇따라 수해 현장을 찾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경북도당과 경기도당이 함께 수해 복구 지원단을 꾸려서 주민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폭우 피해를 본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김 대표는
강이 범람할 것 같다는 긴급 안내가 있었음에도 대처가 왜 안 됐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원인 분석을 통해 책임자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예천과 문경, 충북 청주 등 수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또 지자체에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협력하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 예천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피해 복구와 주민 위로가 시급하다면서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교적 피해가 적은 지역인 경기도당과 함께 수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민주당 경기 당원들이 경북 수해 복구에 일손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또 경북도당 차원에서 특별 회계를 짜 복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기계들도 다 유실된 상황이어서 농가들이 이후에 감당해야 할 피해 규모는 지금 눈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당 차원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내일 경북 북부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수해 상황을 고려해 국회 상임위 일정을 미룬 채 정쟁을 자제하고 폭우 피해 복구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시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7월 말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궤도 활동을 진행하고 8월 한 달 동안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주말과 휴일에도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고장난 시설의 복구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기술 지원을 통해 방지 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포항 울릉 간 쾌속여객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소가 최근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울릉군이 공모로 선정한 여객선인데 적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년간 운항 손실금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당초 협약서에는 울릉도 도동항으로 취항하기로 약속했는데 사동항으로 선착장이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군이 여객선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한 대저 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소가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총 톤수 3,158톤, 여객 정원 970명으로 2시간 50분에 울릉도와 포항을 오갈 수 있어 주민 편의와 함께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조례를 통해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여객선사 손실에 대해 최장 20년간 운항 결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내 여객선 선착장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릉군과 대저페리는 협약을 통해 도동항을 선착장으로 명시했지만 취항과 동시에 사동항으로 선착장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대형 여객선 취항이 상업시설과 인구가 많은 도동항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랬는데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들어오면 조금 그래도 좀 안 나았겠나 싶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또 여기에 못 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대저페리 측은 선박 안전을 위해 감독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임시 조치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 5년 전까지만 해도 시스타7이라는 아르킨지호가 도동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아무 선사 측에서 수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엘도라도 익스프레소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현재 도동항의 물량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준공과 동시에 도동항에 접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소는 울릉 도동항에 접안을 해야 하나 지금 현재 도동항은 항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10월 말경에는 접안이 가능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힘들게 대형 쾌속 여객선이 울릉도에 취항한 만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울릉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외국인 선원이 꾸준히 늘어나 전체 선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기준 국내 취업 선원 6만 148명 가운데 외국인은 2만 8,281명으로 전년도보다 948명 늘어나 전체 선원의 4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선원의 고령화가 심해지기 때문으로 한국인 선원의 연령은 60세 이상이 43.8%, 40, 50대가 35.8%인 반면 40대 미만은 20.5%에 불과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60세 이하 청장년 귀여인을 모집하기로 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귀여인에게는 어선 임차료와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고 경험이 풍부한 어업인이 어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현장에서 직접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주택 구입비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경북의 어업 인구는 해마다 평균 5.4%씩 꾸준히 감소해 조만간 어촌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직면했습니다. 울릉군은 오는 20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 42명 전원을 대상으로 캠프형 영어 체험 학습을 실시합니다. 한동 글로벌 체험학습센터가 주관해 학생들에게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알려주고 다양한 놀이 체험 활동을 통해 영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울릉군의 초등학생 영어 체험 학습은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실시했는데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시민정책단을 모집합니다. 활동 기간은 12월 최종 발표회까지 넉 달이며 포항시는 역량 강화 교육 및 실무부서 자문 등을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우수 시민정책단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어치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합니다. 경주시가 지역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한수원이 NH농협 등에 예탁한 상생협력기금으로 올해 지원 금액은 1,060억 원입니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 대출 이자 지원율은 지난해보다 0.2% 상향된 4.3%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동해안 17개 국가 어항에 대해 8월 말까지 연안 항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연안 항로 조사는 해상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항만시설이나 항해 위험물 등의 현황을 파악해 해도 제작 등 항해용 간행물에 최종 반영됩니다. 올해 조사 지역은 울진 죽변항부터 부산 대변항까지 동해안 14개 항만과 울릉도 현포항, 저동항, 남양항 등 총 17개 국가 어항입니다. 포항시는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된 포스텍과 한동대가 최종 선정되도록 지원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글로컬 대학 본지정 실행계획 수립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가다듬는 한편 지역, 대학, 산업체, 유관기관 간 글로컬 대학 36성 거버넌스를 출범시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본지정 평가 결과는 오는 10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비지정 15개교 가운데 5개 학교가 탈락하고 10개 학교만 최종 선정됩니다. 올해 장맛비는 벌써 장마철 평균 강수량을 훌쩍 넘길 정도로 많은 비를 쏟았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보시면 거대한 비구름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이번 비는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호우특보 상황 보시면 현재 울진과 영덕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강풍과 함께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내리는 양과 내리는 강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100에서 200mm의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를 포함해 많은 곳은 최대 2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인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거센 장대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정체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 남부의 기온 보시면 대구의 아침 기온 24도로 출발하고요. 구미는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는 어제와 비슷하게 기온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 23도, 낮에는 26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바다 안개에 유의하시고요. 비가 내릴 때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많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내일 정체전선이 물러나며 낮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 보이며 무덥겠고요.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토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